자, 이번에는 함수의 세 번째 시간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가 뭐냐? 일단 우리가 함수를 한번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수 뭐야, 왜 글씨가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자, 함수 f가 있었는데 이 f는 x에서 y로의 대응,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런데 역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y에서 x로의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원래는 함수 f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y가 공역이었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원래 함수에서 공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원래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 공역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함수 f하고 관련이 있지만 함수 f하고는 다른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f 인버스라고 읽어도 돼요. f 인버스라고 읽으면 얘는 f 역함수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 얘를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또는 선생님 저희는 영어가 익숙해요. 네. 그러면 이건 또는 f 인버스. 자, 이거 내가 스펠을 맞히면 인버스. 맞는 것 같아요. F 인버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함수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는 원래 함수 fx는 잘 봐. 이렇게요. 우리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정해. y는 fx다. x가 y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y는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x가 정의역의 원소고 y가 공역의 원소 이렇게 됐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인벌스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얘들아 잘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봐. x는 f 인버스 y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자, 정의역하고 공역이 바뀌어요를 이렇게 씁니다. 봐봐, 얘들아.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거. 이게 기호로 쓰여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얘들아. 그 F 역함수는, 봐보세요. 봐보세요. 얘가 x가 y에 대한 함수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함수에 공역이 정의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 기호 자체를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이게 문자가 조금 되게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정의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그러면요, 어떤 함수든, 모든 함수는 역함수를 갖게 됩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선생님,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잘 봐야 되라. 1, 2,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자, 이 함수 f는 지금 x에서 y로 되어 있는데 함수 맞죠? 함수 맞죠? 근데 역함수 존재할까? 안 돼. 안 된다는 거 느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얘기돼서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대응돼.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함수 맞죠? 역함수 존재할까? 아니요. 역함수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야. F1은 A잖아요. F2는 C예요. 그리고 F3은 B예요. 이거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쓰면 돼. 뭐냐면 F 인버스 여기다 같이 쓰면요. Y에서 X로 대응 얘가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 인버스 A의 값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F 인버스 B의 값은 3이 된다는 소리고요. F 인버스 C의 값은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들아 잘 봐. F 인버스 D의 값 있어 없어? 없죠.
맞아? 그래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로지 하나씩 대응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선생님, 그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거 지금 이거는 또 함수인데 1대1 함수 맞거든요, 얘들아? 1대1 함수. 그렇다고 1대1 함수가 된다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대1 대응이라 내가 이거 반드시 필고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놔라.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것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함수의 성질이 여기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처음이니까 일단 역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간단하게 풀어보고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32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거기 개념 콕콕에서 자, 1번 다음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거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의 역함수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 이렇게 돼요. 자,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래.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지를 판별하래요. 자, 잠깐 떠올려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였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번은요. 얘 지금 1대1 함수는 되거든요. 얘 1대1 함수까지는 돼.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왜냐면 1대1 함수는 x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이러면 1대1 함수 되거든요. 1대1 함수예요. 하지만 치역하고 공역이 같지 않지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아닌, 즉 역함수 존재할 수 없어. 생각해보면 돼. 역함수. y에서 x로의 대응인데, 지금 정의역의 원소, 역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 5에 해당하는 얘가 함수값을 갖지 않아요. 대응되는 y값이 없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 될 수 없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함수 오케이. 사실 얘는 1대1 함수조차 되지 않지. 그치. 얘는 1대1 함수조차 되지 않아. 왜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냐면, 잘 봐. 내가 F 인버스를 정의를 하려면 Y에서 X로에 대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자, 정의역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정의역에, 역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원소 O요. 얘는 그러면은 Y의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 1하고 3 두 개에 대응되는 건데?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도 역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까 1대1 함수였지만 얘는 1대1 함수조차 되지 않아. 됐지? 자, 3번은요. 얘가 완벽하게 1대1 대응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가 1대1 대응이 그래프가 아니고 말 잘못됐죠. 1대1 대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이 오른쪽 그림과 같대.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자, F2의 값이요. 쉽지. so easy. 5. 자, 그럼 F 인버스 7의 값은 뭐야? 자,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이다. 그러면 7에 대응하는 공역의 값, 뭐겠어? 3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잘 봐야 되라. 요거를 보고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 F 3은 7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아까 그 선생님 그 역함수 정의할 때요. 자, y는 fx. 자, 이 역함수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얘도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보면 자, 얘는요. f 인버스 5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소리야. 또 대응 그림에서 확인해 보세요. 벤다이어 그림에서 f 인버스 5의 값은 2 이렇게요.
됐어? 자, 이해요. F 인버스 6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림 보고 확인해. 4예요. 그럼 이거는 F4가 얼마다? 6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됐어?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는, 자, F를 먼저 타고 가라. 그 다음에 인버스 타라.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 F3의 값은 얼마야? 7이에요. 그럼 F3 자리에 누구 오면 돼? 7 써. 자, 그럼 F 인버스 7의 값은 얼마야? 확인.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한번 볼게요. F 인버스를 먼저 타고 그리고 나서 다시 F를 타라 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F 인버스 8의 값은 얼마야? 그림에서 확인. 1이죠. 그럼 F1의 값은 얼마야? 8이죠. 음, 6번 볼게요. 이거 스미 그 합성함수 성질 안 했는데요. 얘들아 잘 봐. 야, F 인버스는 다시 뭐가 되겠어? 여기 그림 봐봐. 야, F 인버스가 Y에서 X로의 대응이었잖아. 그러면 인버스는 F 인버스의 다시 역함수는 다시 X에서 Y로의 대응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원래 그냥 함수 F야. 원래 함수 F가 된다. 그래서 이거 F3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F3은 7이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4번은 먼저 풀고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얘기해 줄게요. 개념 꼭 4번 한번 볼게. 자, 1차함수 fx는 이렇게 됐어. f2는 1이야. 오, 좋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f2가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요, x 대신 f2가 x가 2일 때 함수값이니까 2a 플러스 b죠. 이거가 1이란 소리예요. 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저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봐봐. 내가 이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f3이 뭐다? 0이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F3, X 대신에 3을 대입한 함수값 3A 플러스 B 이렇게요. 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근을 연립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랬지.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역함수의 성질을 좀 보고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어디 있냐면 323페이지 역함수 성질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1대1 대응이다.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요. 그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봐봐. 우리 좀 아까 한번 했었지. f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는 뭐가 된다? 원래 함수 f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선생님 합성했어요. 누구하고 누구의 합성이야? f와 f 인버스의 합성이에요. 그치, 얘들아? 근데 잘 봐. 이거요. 선생님 밑에 거도요. F 인버스하고 F의 합성함수예요. 사실 결론을 보면 얘들아, 별 결론을 잘 봐. 결론을 보면 F하고 F 인버스 합성했어요. X가 나왔어요. F 인버스와 F를 합성했어요. Y가 나왔어요. 이거 잘 봐. 처음에 Y, 이 함수에 대해서 Y 값이 Y가 됐고, 이 함수에 대해서 요 함수에 대한 X가 나왔어. 사실 선생님이 이거 fx는 X다. 이거 뭐의 정의라? 물론 이렇게 써도요. fy는 Y다. 이거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있었고요. 걔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역함수와 그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x하고 y가 바뀌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결국 보세요. 2번은 그 한마디로 하면 f하고 f 인버스 합성해도 항등함수, f와 f 인버스를 합성해도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요. 얘들아, 요거 조금 왜 의미가 달라지냐면 잘 봐. 그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f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해. 그럼 얘들아 잘 봐.
F하고 그리고 Y에서 X로의 대응이 F 인버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타는 게 맞잖아. 뭐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와 F 인버스의 합성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죠? 여기 그림 보여? 자, 근데 잘 봐. 여기요, 정의역이 와야 되거든요? 정의역의 원소 뭐야? X예요. 이 X. 그래서 결국 X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만약에 F 인버스와 F의 합성함수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F 인버스하고 F 합성 이렇게요. 그럼 생각해 봐 얘들아.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이었어요. 그리고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에요. 근데 얘들 잘 봐. F 인버스에서는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값이 뭐가 된다? Y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변수하고 여기 들어간 이 결과값이 같으면 항등함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항등함수인데 정의역이 달라, 얘들아. 알겠지? 요거 하나만 조심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어떤 함수하고 걔 아니, 그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뭐가 돼? 항등함수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그 역함수의 성질. 두 함수 F하고 G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봐봐. 여기서 딱 티가 나죠.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고요. G는 Y에서 X로의 대응이에요. 서로 정의역하고 공역을 서로 반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역하고 공역을 서로 바꿔 가지고 있는 두 함수에 대해서 잘 봐야 되라. G와 F의 합성함수. G하고 F를 합성해 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봐봐. 얘하고 얘하고 같지. 그럼 항등함수라는 소리야? 항등함수잖아? 그럼 서로 얘네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소리예요. G는 F의 역함수다. 또는 F는 G의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 마찬가지야. F하고 G의 합성함수 값이 봐봐. X가 됐어요. 항등함수가 된다면 G는 F의 역함수 또는 F는 G의 역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 얘들아? 이거 꼭 문제 풀 때 굉장히 잘 쓰이는 성질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된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데? 그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중요하지 않고 쓰이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보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고요. G는 Y에서 Z로의 대응이야. 두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각각 이렇게 기호로 표시된다는 거 아까 했었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이거야. 잘 봐. 선생님 이거요 보니까요. 뭐야 역함수 마이너스 1 이것도 분배했어? 역함수도 분배했어.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 잘 봐. 원래 얘는 F와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야.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이거는 G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 합성이다. 이렇게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다. X에서 Y로 대응 얘가 F고 다시 Y에서 Z로의 대응 얘가 함수 G야. 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F하고 G의 합성함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합성함수. 어떤 X가 살고 있었는데 합성해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얘 F하고 G의 합성함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Z에서 다시 X로의 대응이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다른 쪽을 생각해봐. 내가 Z에서 X로의 대응 찾아갈 거야. 그럼 잘 봐야 되라. Z에서 X로의 대응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초록색 따라와. 초록색은 뭐야? G의 역함수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따라가야 되지? 이거 뭐야? F의 역함수요.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Z에서 X로의 대응을 만들려면 G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배하면서 순서가 바뀔 뿐이구나. 꼭 알아두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역함수의 성질 그 밑에요. 여러분 책에 그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역함수를 분배할 때요. 세 개 이상의 합성한 함수에서도 얘가 성립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보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뭐냐면, 자, 이거 F와 G와 H 합성함수야.
그치? 그거에 역함수 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깡그리 뒤집으면 된다는 소리야. 순서. 이렇게 합성해 갔으면 역함수는 이렇게 오면 된다는 소리야. 아, 쓰는 것 자체를 반대로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F 인버스가 먼저 사실 쓰긴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H 인버스 함수와 G 인버스 함수와 F 인버스 함수를 합성했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실 여기에서 그 위에서 블라블라한 이야기들은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건데. 자, 만약에 얘들아 이런 거 뭐냐면 이 이야기에 맞다면 H하고 G하고 F 이렇게요. 순서는 그래서 이거 잘 봐. 읽을 때 F와 G와 H를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게 읽으려면 H 도트, G 도트, F 도트를 이용해서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역함수가 얘하고 같잖아, 얘들아. 얘하고 같잖아. 이게 성립해? 그럼 저건 뭐냐면요. 내가 아까 그랬지. 서로 이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얘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i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응. 그래서 잘 봐. 여기서 이거 보여주는 거야. 아, 나 이거 따라가는 거 되게 너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 함수가 나오면 얘는 얘 역함수가 맞구나. 즉, 얘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일단 그 합성함수는 자리를 바꾸는 거야. 내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니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얘를 다 괄호를 없앨게요. 괄호 없애고 아무 데나 괄호를 넣어도 돼. 자, 그러면 여기다 내가 여기다 괄호를 넣어볼게. 오, F하고 F 인버스 합성하면 이거 뭐 된다고 했어? 항등함수 I요. 항등함수 I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했지. 항등함수 I는요,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거 쏙 빼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합성한다고 하면 G하고 G의 합성함수? 그럼 이것도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해요. 내가 그랬잖아. 이 항등함수 i는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그래서 싹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어때? 그럼 H하고 다시 H 합성함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 된다. 어때? 이렇게요. 그래서 합성함수 3개, 4개, 5개 합성해도 이거 역함수 분배하면 쭈루룩 거꾸로 분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그래서 다시 개념 콕콕으로 넘어와 보면 개념 콕콕에서 3번?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개념 콕콕 3번. 자, 두 함수 fx, gx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아, 이거 역함수 구하는 식이구나. 잠깐만,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 아직 안 했지. 뭐야? 뭐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없네? Sorry. 자, 그럼 이거 기억했다가 이따 예제 풀 때 문제 풀도록 할 거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역함수 구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는 게 스텝이야.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게 스텝.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뭐 하냐면요. x에 대하여 푼다. 이건 뭐냐면 x는 하고 정리하라는 소리야. 즉 이런 식으로. 선생님 F 인버스 Y는 뭐야? 그냥 좌변에 X만 남겨서 정리를 해라 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뭐 해? X하고 Y를 서로 바꿔라 이렇게요. 이게 나머지 기호들은 니네가 솔직히 조금 뭐야 헷갈리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딱딱딱 뽑아서 보면 뭐냐면 자, 역함수 구해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자, 그 다음에 X는 하고 정리해. 자,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 끝. 됐지? 그래서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아까 다시 개념 콕콕으로 와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 즉 f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 사실은 보통 이렇게 주어질 때요. 1대1 대응인지 확인 안 해도 돼. 왜냐하면 1대1 대응인 함수, 왜냐면 역함수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원스텝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
대신 그 내가 역함수 구할 때는 fx는 하고 쓰는 게 아니고 y는 하고 써야 돼. 그래서 얘를 x는 하고 정리하세요. 그럼 x는 정리를 해. 그럼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y 마이너스 2 되지. 그러면 이제 x하고 y를 바꿔. 그 y는 뭐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 돼. 끝. 그래서 f 인버스 이 함수식은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보통 얘들아, 꼭 인버스에서 우리가 y를 그 함수, 역함수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사실 이 정의역의 원소를 뭘로 바꿔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버스 있지? 역함수의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떤 것도 연습해 보면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잘 봐. 내가 일단 제일 먼저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 그대로 놓고 x는 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 x는 fx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치? 내가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라고 했어? x하고 y를 바꾸라 그랬지? 그 y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x가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얘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 그냥 x를 y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x하고 y하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얘를 인버스 시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뭐야? 나 뭐 한 거야? 그래서 그 잠깐만. 나 뭐 한 거니? 나 뻘소리 한 것 같은데? 미안. 얘들아, 미안. 이거는 잊어줘. 이건 다시, 이따 복잡한 문제 되면 다시 얘기해줄게. 이건 잊어줘. Sorry.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역함수식 한번 구하는 거 해볼게, 계속. 자, 그래서 G 인버스 역함수식을 구해라. 그럼 얘를, 원래 함수식을 Y는 하고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x는 하고 정리할 거야. x는 하고 정리하려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고 y도 이항해서 이렇게 바꿔놓는 게 편하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돼요. 그래서 g 인버스 이제 x하고 y 바꿔야 되지. x하고 y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g 인버스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 건데요. 얘들아 3번 볼 때요. 이거를 일단 F하고 G를 합성해야 되겠지. 일단 F하고 G를 합성해. 그럼 나는 일단 합성함수식을 구할 거야. F하고 G 합성함수식. 그래서 F를 먼저 타야 되고, 그 다음에 G를 타야 돼. 그럼 이 식은, 자, GX식에다가 X자리에 FX가 들어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f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쳐넣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f하고 g의 합성함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얘를 x는 하고 정리해. x는. 그럼 x는 하고 정리할 거면 2x는 y도 바뀌어야 되네? y도 이항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x하고 y를 최종적으로 바꾼다.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f하고 g 합성함수의 역함수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 해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이제 4번을 보면서요. 각각의 역함수를, 얘는 사실 얘들아 4번이요.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해도 좋아. 왜냐면 2번에서 1번하고 2번에서 각각의 함수 역함수식을 구했거든,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머리를 굴려보면 앞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선생님이 알려줬단 말이야. 이거 뭐와 같아? 인버스 분배낼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순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요. 됐어? 이므로 3번에서 쓴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쓰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아, 5번을 하기 위해 선생님 뭔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군요.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자, 개념 설명 하나 더 가야 되겠군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요. 326페이지에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역함수의 그래프. 자, 너네 그 역함수 지금 내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x하고 y를 바꾼다. 근데 생각을 해봐. y에서 x로의 대응, y하고 x가 바뀌어요. 그치?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y하고 x가 바뀌어? 어디서 했냐면요. 그 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했어요. 얘들아, x하고 y를 바꾼다. 우리가 어떤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하고 y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쓰고 썼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오, 그래서 x하고 y를 서로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엮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우리가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에 대해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보통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면 자 봐. 내가 y는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 y는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야, 조금 더 이렇게 휘어볼게. 얘가 y는 x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물론 한 역함수식을 구해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 야, 그림 너무 잘 그리잖아. 이 연두가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교점이 잡아. 누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잡아. 교점. 여기 있지? F와 F 인버스의 교점 저기 있다는 거 보여? Y는 X 위에? 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그래서 보통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인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면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써먹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요구해. 원래 함수가 살고 있었어요. 역함수에 교점의 좌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원래 함수 구하고 원래 그 역함수식을 구해서 너는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의 해요. 연립방정식 해와 같다. 이렇게 구했죠. 맞아? 교점의 좌표는 이거의 해와 같다. 이거 기억하시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치? 그런데 역함수식 안 구해도 돼. 원래 교점의 좌표는 이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y는 x야. 저기 보이십니까? 또는 역함수식이 오히려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이거 또는 이거. 얘 대신에 얘 또는 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생각해봐. 보여 저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 개념 꼭꼭 아까 5번 보도록 할게요. 1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정 2, 마이너스 4를 지날 때 실수 A배 값을 구하라. 아니, 뭔 소리야. 5번은 그거 상관이 없나 보다. 자, sorry. 이따 꼭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야, 그렇다면 뭐냐면, 흔히 이거 2, 마이너스 4를 지나요. 이거요. F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가요. 2,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러면 F 인버스 2도 마이너스 4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마이너스 4이므로 뭐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소리구먼 기억하라 그랬죠?
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나 역함수식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역함수식 어떻게 구해요? 내가 그랬지. 이거 꼭 잘 바꿔야 된다고. 이 말은 F-4가 얼마라는 소리야?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이 값이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서 근을 연립해서 A, B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거. 아, F 인버스 이거요. 역함수. 됐어,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9번. 함수 fx는 2x-4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그렇구먼. 자, 그럼 잡아. g2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 역함수를 꼭 구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 그렇지 않아도 돼. 잡아. 얘를 a라 하면 얘들아 잡아. fa가 2가 된다는 소리야. 서로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됐어, 얘들아? 어, 이거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이해 안 돼? 그럼 G 인버스 A가 2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G 인버스, G 역함수는 뭐야? FA가 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란 소리야, 이거. 됐죠? 그래서 이 A-4가 2다. 이렇게 해서 A 값 3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됐죠?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역함수식 구하지 말래며. 여튼 합성함수인데요. G 타고 또 G를 탄 게 2야. 그럼 잘 봐야 되라. 역함수식 안 구해도 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GK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기다려봐. 그럼 GM이 2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자, 이거 이면 내가 그랬지. F2가 M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F2가 M이니까 4 빼기 4는 M, M은 0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GK에서 내가 GK를 아까 M이라고 했는데 M이 얼마 나왔어? 0 나왔어. 그럼 GK가 0이구나. G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됐어? 아, 그러면 G0은 뭐가 되는 거야? 아,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맞다.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M이 0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GK가 0이면 GK가 0이면 F0은 K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F0의 값? 마이너스 4다.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9-1번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음, 9-2번은요, 집합 A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항상 생각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아, 그럼 F가 1대1 대응이구나. 이거 굉장히 써먹을 만한 거야. 야,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야, 이 역함수의 모두 함수값을 구하래.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여야 돼요. 됐어? 그러면 이거 함수값이 모두 서로 다른 값에 대응한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의만 알면 굉장히 이지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지. 음. 자, 그 다음에 9-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3번. 그 함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그래프 그려는 거 좀 연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선생님 역함수 정말 존재해요? 얘가 역함수를 이렇게 라자라 하자 그랬으니까 사실 역함수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존재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정말 1대1 대응이 되는지 한번 선생님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줄게.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래프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한번 요거 경험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 그랬는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랬거든? 그럼 X가 1일 때 사실 얘는 그 y 절편이 4인데 x가 1일 때 y가 얼마 나와?
x가 1일 때 y 값 1 나오죠? 이 정도? 근데 뻥 뚫겠지. 그래서 y절편이 4인 저런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점선을 그리는지 느꼈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건데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x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어디만? 1보다 작은 범위 여기만 다른 색으로 해볼까? 연두색으로 여기만 여기서 연두색에서 1,1이 뻥 뚫려야 돼? 됐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이게 이렇게 된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선생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죠. 그 1대1 대응이 아니었어요. 역함수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x값의 범위 주어진 거. 그래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꼭점의 좌표가 1,1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요. 꼭점의 좌표가 1,1이고 위로 볼록한데 y절편이 0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거든요. 보이니 얘들아? 응, 됐지. 그런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x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1 포함하겠죠? 1,1 여기서 포함하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여? 아, 그러면 연두색 보세요. 내가 그랬지. 1대1 대응인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되는데 얘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맞잖아. 연두색도 감소한? 저 빨간색도 지금 감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아, 얘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는구나. 그래프를 그려보니 1대1 대응 맞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뭐요? 와, 엄마. 지금 나하고 장난감? 지금 쥐 몇 번, 네 번 합성해요. 제 인내심을 가지고 써볼게요. 얘가 2래요.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일단 생각해 봤을 때 그 함수 값이 2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야, 그 함수 값이 2가 나올 수 있는 거요. 여기 위에 1차 함수식 여기서 함수 값이 2가 나올 수 있어? 아이씨, 역함수구나. Sorry. 얘들아, sorry. sorry예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랄랄랄랄라. 어떻게 할까? 다시 접근할게요. Sorry. 이거, 이거, 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네요. 잘 봐. 야, 여기에서 요 식을 봐봐. 야, 여기서 보면 내가요. 봐보세요. 봐보세요. 이거 합성한 함수인데요. 이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의 2의 값이 k가 된다라는 소리죠. 이거 뭐냐면 얘들아 잘 봐. 내가 그랬지. 이거 심플하게 이렇게 써봐. GK가 2야. 그러면 G 인버스 2의 값이 K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G 대신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 야, 여기 G 대신에 이렇게 생긴 함수. G를 4번 합성 함수식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역함수 2는 K다. 됐어? 얘들아? 그런데 잘 봐. 역함수 분배했을 때 사실 내가 이거 분배할 때 선생님 순서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함수거든요.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 함수값을 생각할 건데 이거 잘 봐. F 역함수가 G라 그랬어. 그럼 G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지? 요거 G 역함수 대신 다시 F 천원 F 천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F 천원 됐지?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기 F2 그래. 여러분 합성하는 소리지. 이거 다 찾으시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소리지. 그 찾아가세요. F2는 얼마인지. 그래서 X가 2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맨 처음에 이거 이차함수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F2의 값은 얼마다? F2의 값은 계산이 안 되네요. 0이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해. 토 나와. 계속 답 구하세요. 네, 이 정도 답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 예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x는 하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x는.
y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2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는 바꿔. 그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너희들한테 어떤 활동을 시키는 거냐면 얘가 정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지 그거 확인하라라는 소리거든요. 자, 원래 함수의 x 절편 2분의 1, 원래 함수의 x 절편 2분의 1, 원래 함수의 y 절편 얼마? 마이너스를 간격을 좀 맞춰서 그리자,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자대고 이쁘게 실패했어요.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요. 지금 y 절편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y 절편 2분의 1이요. x 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이 정도 와야 되겠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난 직선 자대고 이쁘게. 근데 사실 얘들아, 내가 점을 찍는 위치만 보더라도 얘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인데요. 점을 찍는 위치를 보더라도 보세요. 자 봐. 얘 빨갱이 점 2,0. 이 보라색 점 0,2분의 1. X좌표고 Y좌표 바꿨죠. 이거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야. 보세요. 여기 또 다른 Y절편.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지. 여기 X절편. 아, 보여줄까, 눈으로? 얘 0,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0. 어때? X좌표고 Y좌표고 정확하게 바뀌었지? 얘 좌표 2분의 1,0. 얘 좌표 0,2분의 1. 정확하게 X좌표, Y좌표가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Y는, 그러니까 점을 찍을 때 위치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야.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역함수로 그려라, 구하라. 근데요. 잘 봐야 되라. y는 x제곱. 뭐야? 딱 이렇게만 주어지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아, 그러면 얘는 내가 얘 그래프 원래 그려보면 이렇게요. 원점이 꼭점이고 이랬을 때 이쪽을 지우고 이쪽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얘들아. 그쵸? 자, 그렇다면 잘 봐. 일단 선생님이 제가 얘를 x는 하고 정리할게요. 야, x는 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x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 주어졌잖아요, 얘들아. x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 주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다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얘들아. 그치? 근데 잘 봐.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예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식을 이제 y는 y하고 x하고 서로 위치를 바꿔요. 이렇게요. 그 역함수 식은요, 선생님. y는 루트 x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예요.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내가 역함수식은 x하고 y가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사실 결과는 똑같을 건데 원래 공역이 정의역으로 넘어오고 원래 정의역이 공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 그래서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정할 건 y는 루트 x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얘들아. 됐어? 사실은 우리가 그 일참수식은 굳이 당연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도 y도 수 전체, 실수 전체 집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차 함수에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분명히 주어진단 말이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끔 1대1 대응이 되게끔 저렇게 범위를 주어진다면 항상 역함수 구할 때 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구하고 바뀐 함수식에서 이렇게 정의역하고 공역이 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둘게요, 얘들아. 그치? 중요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자, 내가 아까 원래 함수에서요, 뭐, 얘가 1,2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2,4라고 한번 해볼까? x가 2일 때 3? 와, 안 돼! 눈금을 좀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1, 2, 3, 4, 이 정도. 괜찮네.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원점 포함이 있죠? 이렇게요. 그럼 바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x가 0일 때 y 0이죠. 좋아. x가 0일 때 y 0. x가 1일 때 y 얼마? 1이요. 오, 이 점. 그 다음 x가 4일 때 y가 2죠.
x가 4일 때 y가 2. 잠깐만, 2. 서로 내가 찍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1,1 있잖아요. 그리고 역함수에서 1,1 있잖아요. 1,1 생각해봐. 이거 보라서 역함수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사실은 얘들아 이렇게요. 루트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래서 x에 대하여 무리식으로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이걸 무리함수라고 하고 요거 함수의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사실 이거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유리식과 유리함수하고 그 뒤에 무리식과 또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 맛보기로 나왔어. 아, y는 루트 x? 이거 무리함수식이구나.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그 뒤에, 뭐, 숫자 10-1번 풀 때 역함수의 그래프만 그리기 뭐 하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렇게 같이 그려도 상관없고, 그냥 역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10-1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2번은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10-2번은. 이건 조금 아직 정리하기가 너희들과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역함수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y는 fx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거면 일단 y는 하고 놔야 된다라고 했죠. 듣지? 그 다음에 얘들아 뭐냐면 내가 얘를 그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봐. 이거 x로 정리할 수 없어요. fx만 정리할 수 있죠. 네, fx는 아니 a분의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그랬지. x는 하고 정리하라고. 선생님, x는 정리할 수 없어요. 여기를 x는 하고 정리하려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봐, 얘들아. x는 f 인버스 a분의 y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내가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F 인버스 1은 2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 F2가 1과 같다라고 했죠. 보이니까 얘들아? 서로 정의역하고 공역 바꿀 때 F는 원래 F였던 거 정의역하고 공역 바꾸면서 F 인버스 붙이고 정의역하고 공역 바꾸면서 인버스에다가 F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도 내가 여기에다가 얘가 사실 공역이었는데 이걸 정의역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얘한테 이렇게 인버스 씌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x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x하고 y를 바꾸면 돼. 이제 x하고 y를 바꿔서 y는 f a분의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역함수. 자, 그 다음에요. 이렇다면 f(ax)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도 역시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얘도 마찬가지. 얘를 x는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x는 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x는 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얘들아, 잡아. 원래 이거 정의역이었잖아요. 얘를 F를 벗겨. 그럼 F 인버스 여기다 넣으면 이거 정의역하고 공역이 바뀐 상태의 함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A분의 F 인버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이제 X하고 Y 바꿔. Y는 A분의 F 인버스 X 된다. 이렇게요. 됐죠? 아, 근데 F 역함수를 G라고 했어? 그럼 F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자, 이때 F 역함수가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번에서 afx의 역함수는 끝끝내 뭐라고 쓸 수 있어? 잡아. 내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지. 그럼 얘들아, 이식하고 봐봐. 똑같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a분의 x 들어갔다.
그래서 gx에서 x 자리에 a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때 똑같아. 문제에서 f 역함수 f 인버스 x를 gx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임으로 이렇게 써볼까요? 임으로. 그래서 fAx의 역함수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에다가 f 인버스 대신에 g 쳐넣으면 돼. g 하고 똑같은 거야. g 넣으면 돼요. 그래서 a분의 gx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소리. 됐죠? 정답은 알아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번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되나요? 10-3번? 10-3번은요, 이거 역함수로 gx라고 했을 때, 이거 역함수와 두 함수 y는 fx하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 아,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잡아. 이거 사실 y는 fx하고 y는 gx.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랬지. 근데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잡아. 이거는 원래 함수가 나왔잖아. y는 fx. 역함수식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럼 얘는 y는 x의 대체. 이거의 해와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게 훨씬 더 편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자, y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6. 이거 반드시 근데 얘들아 이 조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거 해 어떻게 구해? 당연히 y를 소거합니다, 선생님. 당연하지. y를 소거해. 그래서 이거 양변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항 잘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x값 구했어요. 그쵸?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해도 되는지. 해도 돼요.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됐어. 그럼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교점의 x좌표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두 교점의 좌표는 각각 뭐가 되는 거냐면 x좌표가 2일 때 y좌표 당연히 못 되는 거.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한 거야, 얘들아. 교점의 연립방정식에서 x값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간단한 식에 대입하는 거지. 2,2야. 저 위에 식에 이차함수식에 대입해봐. 의심스러워? 대입해봐. 나오나 안 나오나. 그치? 그래서 3,3 이렇게야. 따라서 두 교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생각이 났었어야 돼, 얘들아.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두 교점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1번.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이거일까 봐봐. 지금 함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함수의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보통 함수식을 정리할 때 자, 얘를 일단 이 함수를 간단하게 할게. 그러면 괄호를 푼다. 그치? 또는 이 역함수를 분배한다 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인버스 달면서 순서가 바뀐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바로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바로 풀어. 근데 이렇게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결합해주면 항등함수가 되어서 뭐야 항등함수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 간단하게 하면 결국 아니 이거 구하라는 소리를 이 함수값을 구하란 말을 저렇게 길게 썼단 말이에요. 문제 되게 정성스럽지? 네. 결국은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F를 먼저 타고 그다음에 인버스 타고 가라라는 소리인데 F1의 값은 그냥 구할 수 있어. 그럼 F1의 값은 얼마? F1 이죠? 선생님 인버스 함수식 구해요?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A라 하면 뭐라 그랬어 이거? G, A가 정의역 공역 바뀐다. 그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G, A가 정의역인데 GA는 2다. 이 임으로 저 GX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한 식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 함수 값 1인 거야. 됐지? 내가 그랬어. 이런 거 굉장히 잘 써먹어야 된다. 얘하고 얘 굉장히 임포턴트. 됐지? 자, 그래서 숫자 바꾸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11-2번을 해볼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11-2번 한번 해보고 난 11-3번을 한번 해볼게요. 11-3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x를 나타낸 건데, 자,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나온 거거든요, 얘들아. 근데 일단 잡아. y는 x의 그래프, 항상 이건 그래프 볼 때요. y는 x 찾아. 찾아. 찾았지. 그 다음 잘 봐야 되나? 지금 Y축 좌표는요,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Y축, 뭐 A, B, C, D, E 이렇게 나왔는데요. X축 위에는 어떤 점도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일단 좌표를 써놔. 어떻게 써놔야 되냐면, 자, Y는 X, 이 연두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잘 봐. 선생님, 얘가 연두색 위에 점에 있어요. 그럼 얘 B인 거지? 자, 연두색 그래프, Y는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냥 얘가 C인 거지? 자, 얘요. 또 연두색 Y는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얘 D인 거지?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보면 2도. 그치? Y는 X 그래프 위에 있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들? 응.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F, 예예예예예예. 괄호가 있어야 되죠? 괄호 인버스. 한꺼번에 쓸까? 간단하니까 C는 뭐 얘 순서 바꿔봤자 둘 다 F 인버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F 인버스 C 다시 F 인버스. 야, 그럼 F 인버스 C의 값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봐, 얘들아. 이 C가 어디에, 얘가 정역이 뭐야? Y예요. 그 Y가 C일 때 X의 값 구하라는 소리야. 그 Y가 C일 때 X의 값. 얼마입니까? 물론, 내가 그래프를 보면 Y는 fx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 됐어? 그래서 저기서 보는데,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F 인버스 C의 값 얼마야? 빨간색 타고 가. F 인버스 C의 값 빨간색 그래프. 그때 Y 값, X 값 읽으시면 돼요. D예요. 이거 FD는 C니까요. 됐어? 그래서 F 인버스 C의 값은 D니까 F 인버스 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F 인버스 D의 값. 그럼 F 인버스 D의 값. 그래프에서 봐봐. 이 D가, 여기 있는 D가 Y야. Y 값이라고. Y축 위에 있는 D의 값에 대응하는 X의 값이 얼마야? 2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 얘는 2구나. 이렇게요. 끝. 됐죠? 그래프 읽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괜찮아. 자, 여기서 역함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